없어요? 야, 이것밖에 없어요? TV가 있어요? 그래요? 하기 좀 여건이 안 좋네. 자, 저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저를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충남 논산 출신의 논산시장을 하고 있는 황명선인데요. 가장 쉽게 지난 8.15 8월 25일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나와서 뚝 떨어진 시장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뭐 이런 정도면은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좋아서, 대학생 때 이렇게 벽보를 붙여가면서 자원봉사하다가, 95년도 이제 당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그 당시에 이제 조순 부총리를 DJ가 영입을 해서, 95년도 처음 있는, 광역단체장 선거를 처음 치렀어요. 그래서 처음 치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가지고 매스미디어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TV 토론이라는 게 그때 처음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해찬 지금 우리 대표께서 선거대책 본부장을 하셨습니다. 조순을 꼭 당선시켜라. 조순을 당선시켜야 전국에 2번으로 그냥 다 당선시킬 수가 있다. 이런 전략을 갖고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저는 이제 서울시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이제 참여하면서 당에 당직자로서 참여하게 됐어요. 저한테 조순 시장 비서를 할 거냐, 당에 올 거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당에 당직자로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당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두 번의 선거를 치렀고요. 뭐 서울의 실무 책임자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조순시장, 그다음에 고건시장은 당선이 됐는데 김민석 서울시장 할 때 제가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했었습니다. 선거대책본부장은 이해찬 대표께서 하시고 저는 이제 선거대책 상황실장을 했는데 김민석 우리 연구원장님은 그때 MB한테 졌죠. 그래서 그렇게 된 선거를 두 분의 대통령과 두 분의 시장을 당선시키고 저는 이제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당 사무처장이다 보니 당에서 추천해서 서울시 비례대표 의원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2006년까지 임기인데요. 2005년도에 당 지도부에서 저한테 차 한잔 하자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2006년도 우리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우리 황명선 의원이 충남 논산 시장으로 출마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야 되는데 자네가 알다시피 충청권은 자민련, JP의 아성이어서 후보가 없다. 도의원, 시의원, 기초의원 후보도 없는데 귀하는 그래도 당에 충성도가 있으니 당직자 출신이니 의원집 던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저한테 청을 하더라고요. 저도 뭐 서울에서 사무처장 했으니까 서울에서 지구당 위원장 자리 하나 받고 서울에서 정치하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었죠. 제가 서울에서 당 사무처장을 거의 한 7, 8년?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공적인 우리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좋은 여건인데 불구하고 그러나 당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당에서 요청하는데 그렇게 선택하는 게 옳겠다라고 해서 내 정치는 이제는 서울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제 고향 논산에 갔습니다. 가서 2006년도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했어요. 왜냐면은 뭐 다 자민련이에요. 또 도의원, 시의원, 기초의원 후보자들도 후보자들이 없어요. 우리로 나가려고 하는 러닝메이트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선거를 치러서 낙선을 했고 제가 4년 동안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살면서 건양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 강의도 하고 지역활동하고 하면서 2010년도에 드디어 다시 재출전을 해서 그때도 도의원, 시의원, 러닝메이트들이 다 꽉 차지질 않았어요. 다 자민련의 정서여서.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안희정 지사와 함께 당선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센스가 없네. 이럴 때는 우리 충청도만 늦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좀 늦구만. 그래서 전 당선이 됐는데 우리 충청도에 15개 충청남도하면 15개 시군인데 그 당시에 전 서천, 우리 논산, 아산 딱 3군데가 전 당선이 됐어요. 안희정 지사님하고. 참 기가 막히죠? 그래도 독립운동하면서 처음에 딱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5명.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15개 시군에서 11명. 이제는 민주당 지도를 이렇게 그리게 된 거죠. 자, 이러면서 논산에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삼선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국회의원 삼선하고 시장군수 구청장 삼선하고는 틀려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일만 잘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주민들의 피로감이 있어서 의원들하고는 또 틀려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지방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꿈꾸는 분들한테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장수하려고 하면은 꼭 해야 될 역할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 경험을 이따가 조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왜 황병선 시장이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제 3선을 하고 이번에 우리 226개 시군구 가운데서 151분의 시장군수 구청장님들이 우리 민주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초선이 115분 정도 되고요. 재선하고 3선이 이제 한 30여 분 되는데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를 해줬죠.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우리 민주당 회장단을 선출하는데 저를 이제 회장으로 추대를 해서 해주셨고, 그리고 이번 8월 25일 날 전당대회 때 우리 풀뿌리 민생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전체적인 토론과 논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박우섭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 협의회 회장이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의 시대정신도 우리 민주당이 주민들의 삶 속에 깊이 이 삶들을 고민하고 그러한 실천을 하는 정당으로 풀뿌리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 당이나 여의도 정당이 이 최고의 목적은 권력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집권하는 거잖아요.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당의 가치와 이념을 집권해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잘하면 또 우리한테 또 선택해달라고, 이렇게 정당은 이제 있는 목적이죠. 권력투쟁의 장이 아니라 우리 민생의 현장의 기초광역의원 그리고 시군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현장에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2015년도에 박우섭 구청장을 출마를 시켰죠. 그리고 이번 2018년도 8월 25일 날 전당대회에서 나갈 거냐 말 거냐. 근데 7월 1일 날 갑자기 이제 모든 6.13 지방선거 끝나고 7월 1일부터 새롭게 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시장군수 구청장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딱 시작이 되는데 전부 다 바쁘죠. 바쁜데 8월 25일 날 이 전당대회까지 너무 시간이 급박해서 선거에 크게 기대할 수 있겠나? 어렵다? 다들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서로 논의를 통해서 그래도 나가야 된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우리 당이 맨날 여의도 국회의원들로만 하냐. 현장의 민생과 풀뿌리 민생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치분권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누가 나갈게요? 그러니까 고개를 다 돌립니다. 다 이렇게. 정말이에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재선보다는 3선이 주로 이제 나가는 게 좋잖아요. 좀 시간적 여유도 있고. 서울의 서대문 구청장 나가라고 했더니 집안에 무슨 가정사.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의 염태영 시장 있죠. 네, 수원. 아까 왔죠? 염태영 시장이 3선이에요.
그래서 염태용, 우리가 당선돼도 또 이 당사 쪽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염태용 시장이 출마를 해라 했더니, 고개를 깨우깨우등 하더라고요. 나가기로 토론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삼선이니 내가 선거대책 본부장을 할 테니까, 염태용 선배가 나가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국의 동지들 그랬더니 박수로 딱 쳐가지고 딱 매듭을 줬어요. 우리는 보통 회의를 하면 전국에서 모이니까 용산역 그 회의실 있잖아요. 거기서 몇 시에 딱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렇게 나서 그냥 결론 내고 지하에 가서 호프 먹고 그냥 딱 종을 냈어요. 각각 역할 맡기로 하고. 이틀 지나서 전화 왔어요. 아이고, 야, 수원에서 김진표 의원도 대표 나오고 박광원 의원도 최고위원 나오고 나마저 3명이 나가는데 니네가 다 해먹는다고.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한 저항들이 있다. 그래서 황 시장, 나 도저히 못 나간다. 황 시장이 나가라. 내가 선거대책 본부장 할게. 그래서 싫어.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또 모여서 같이 토론해서 결국은 나가기로 합의했는데 수원시장의 또 입장도 충분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바톤 터치해서 제가 후보가 되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선거대책 본부를 맡으면서 출마를 하면서 일주일 만에 그냥 등록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치분권 대학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찍어주신 분들이어서 오늘 굉장히 기쁘네요.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서 낙선은 했지만 그래도 자치분권에 대한 전국의 시도를 돌면서 우리 당원들한테 또 언론을 통해서 기초광역 그리고 기초지방정부를 이끄는 민생과 풀풀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우리 민주당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파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이 당의 자치분권 정당으로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 정당은 대통령을 만든 집권 여당으로서 그 뒷받침을 든든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출마를 했고 그런 메시지가 또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한 번에 다 만들어질 수는 없죠. 저의 이런 출마가 그리고 17개 광역시도를 다니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런 많은 자치와 분권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지방자치의 날 경주 선언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이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 진보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또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로 당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또 지역의 현장에서 또 우리 기초나 광역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이 당에 또 함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내서 우리 민주당이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민의 삶을 대변하는 우리 주민과 우리 시민과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나아지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명선은 30년 가까이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지나갈게요.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정치 이 패러다임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60년, 70년대, 80년대는 통치의 시대, 그리고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는 우리 협치, 거버넌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시민, 주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자, 60년, 70년, 80년대 제가 왜 이 정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냐면 국가나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지만 지금 말씀을 딱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60년, 70년, 제가 60년대 중반생이거든요. 우리 그 당시에 계셨던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고 우리 후배 70년대생도 계시고 80년대도 계시고 90년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60년, 70년, 80년 이 시대는 국가가 정부가 어떤 역할이었냐면 나라가 힘들어도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좀 참아주세요. 예? 나란 말 좀 따라주세요. 이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게 바로 통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주민과 국민을 국가가 지시나 규제하는 대상으로 본 거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15년 세월호 이후에 세월호 때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절규했습니다.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야, 나라가 우리한테 지시하고 규제하고 나라가 힘들어도 나란 일이니까 따라주는 시대가 아니라 그래요? 이게 나라냐? 배에 학생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배에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나라? 이게 나라냐? 청와대에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지시도 하지 않고 대처도 하지 않는 그러한 대통령, 지도자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국가의 역할은 주민과 국민을 지시나 규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더 이제 가난하고 소외받고 몸이 아픈 살기 어려운 우리 주민과 시민도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정신이 다 바뀌었죠. 자, 제가 그동안 논산시장으로서 민선 5, 6, 7기 그 어렵던 그 독립운동했던 그 논산이라는 충청권에서 삼선시장을 어떻게 내리 삼선을 했느냐. 저는 여러분 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정치인이었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거나 아니면은 뭐 재력이 있거나 그런 자식으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냥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치할 때도 늘 고민했습니다. 출마를 하면 돈이 필요하고 주변에서 선배들이, 대학 교수님들이, 후배들이 도와주는 것 같고 선거를 이렇게 몸으로도 도와주고 시간으로도 도와주고 본인들 돈 갖고 밥 사 먹으면서 도와주고 저는 지금까지 시장 3번을 다 그런 선거를 했습니다. 제가 돈을 주고 역할을 맡기는 선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럴 돈이 없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것은 제가 시장으로서 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당해서 우리 민주당을 함께 해온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신념과 가치를 갖고 정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 이 고민을 갖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과 주민들을 통치나 규제의 지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아이들처럼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섬기고 그러한 주민과 시민이 갑인 행정을 해야 된다. 그게 국가의 본질이다.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사람 중심, 시민이 먼저인 가치를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런 정성으로서 정치를 해나가면 나처럼 돈 없어도 우리 논산 시민들이 계속 뽑아주시겠지. 이 일념 하나로 해왔습니다. 자, 시민이란 단어를 했는데 뭐 시군구가 있어서 군민, 구민, 우리 시민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우리 정치, 시민은 이제는 정치의 이제 주인입니다. 지시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주체이고 경제의 주체이고 사회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활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거에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민자치라는 이야기를 별로 안 썼었어요. 이제 우리 민주당에도 당원 자치회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그죠? 우리 인천에 우리 당원자치회에서 오셨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당도 자치분권 정당으로 탈바꿈은 다 못했어요. 그러나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있죠. 자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논산시장 하면서 지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사람, 시민이 먼저 이런 가치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처럼 저 전에 시장 그리고 과거의 관선시장 이런 분들은 내려와서 주민들을 이 지시나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시민을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아이들처럼 따뜻하게 안고 우리 시민들을 섬기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요. 보는 관점들이 틀렸다 이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제가 시장 돼 보니까 우리 논산에 489개 마을이 있어요. 마을회관 좀 큰 마을은 마을회관이 2개가 있어서 회관은 515개인데 마을 리통은 489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져 계십니다. 아유, 시장님, 사또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골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에. 아이고, 그리고 얼마나 얘가, 아이고, 이 아들 같잖아요. 제가 46에 시장이 됐어요. 지금은 제가 54인데, 삼선인데, 46에 논산에서 전국 거의 최연소급의 아들 시장을 선택해 준 거죠. 그렇게 보수적인. 그러니까 해방 이후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어요. 과거에 다 보수당만 했었죠. 근데 이렇게 젊은 아들을 선택했는데 아들이 마을에 오면 아이고 우리 시장님 하시 그냥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도요 다소곳하게 옛날 그 시장 군수를 사또를 잘 예우를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 관에 그리고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나. 그러니까 마을 일에 대해서 시장 만나면 나 앞 농로 포장해 주세요. 아니면 마을 안길을 만들어 주세요. 시장 이렇게 그냥 시장한테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고 시장과 의원들은 내가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니죠. 주민들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마을의 포장도 어디부터 마을의 환경정비도 누가 참여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토론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을의 주민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인이 되면 책임과 의무와 역할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었어요. 자, 우리 논산의 가장 큰 가치는 시민, 사람이 존중되는 사회, 시민이 먼저인 사회입니다. 제가 시장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뭔지 아세요? 조직도였어요. 논산 시장 위에 논산 시민이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전국의 226개의 모든 조직기구표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담아서 조직을 바꾸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행안부에다가 다 보고가 됩니다. 이게 행안부에 있는 거예요. 제 방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모든 우리 1000명의 공직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 책상에 다 있어요. 조직기구표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브랜드를 전부 다 시민 위주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국가 모든 과를 시민 위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바꿔봅시다. 정부의 역할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보니 저도 안 보이네요. 우리 논산에 보통 보면 전국에 다 똑같아요.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 의회사무국 모든 시군구가 똑같은데요. 저희는 친절행정국, 이게 자치행정국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건설국을 행복도시국, 그 다음에 미래발전사업단, 그리고 백생복과 이렇게 특이한 과들이 맑은물과 이건 하수도과, 상수도과를 통합해서 이렇게 시민 위주로 모든 부서의 이름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브랜드를 다 바꿨어요. 김민석 연구원장님이 제 방에 한번 오셨어요. 논산에 오셨어요. 야, 황 시장 조직기구표가 희한하다. 이게 뭐냐?
야, 행복도시국장, 야, 세종시에서 파견 나왔냐? 막 이렇게 농담 삼아서 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논산의 조직기구표고요. 자, 그러니까 논산의 모든 행정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람이 먼저인 그런 행정을 하자. 사람이 중심이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여러분 다 아시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돼 있죠. 그죠? 예, 반응이 없군요. 잘 모르세요, 헌법? 다 아시죠? 대한민국 226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서서 영남, 호남 다 여러분을 이렇게 여쭤봤어요. 서울 종로에서 사시는 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계룡시에서 사는 우리 시민과 그리고 원주에서 사는 시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데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시장 딱 취임하고 나니까 우리 농민들이 딸기밭 하는 농민들이 저희 농촌이잖아요. 제 손을 잡고 시장님 이제는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시장님 나 우리 애들 데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 데리고 갈 만한 연극 하나 볼 만한 데가 없어요. 왜 우리가 딸기 농사 짓는 거 시장님한테 줘달라고 안 할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데 우리도 세금 내고 다 하는데 맨날 왜 도로만 저기 해요. 우리한테도 지금 문화공연 좀 해주세요. 대전 안 가고 서울 안 갈 수 있도록 이 얘기를 우리 농민, 여성 농민이 저한테 합니다. 참 미안하죠. 하루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사다리차가 있어요. 김영, 어디 가셔? 제가 그랬더니, 저 대전으로요. 왜? 애들 때문에 이사 가요. 저는 시장은 한 명이라도 인구를 더 늘리려고 우리 시청에 그런 목적을 갖고 기업 유치도 하고 하는데, 애들 교육 때문에 대전 간다 가는데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붙잡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만큼 귀한 게 없는데. 맞는 거죠. 대도시에 비해서 농촌이다 보니까 부족한 게 교육과 문화, 건강한 삶이에요. 대부분 대동소이할 겁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종로구청장이나 대전시장이면은 또 행정을 하는데 또 틀리겠죠. 제 관점은 우리 논산 시민분들한테 저는 시장으로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을 하는 게 옳은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과 문화, 건강한 삶, 이 공동체의 삶 속에 저는 깊이 예산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문화정책 대한민국에서 226개의 시군구 가운데서 공연기획팀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한 데는 논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면 박수 한 번씩 탁탁 이렇게 쳐줘요. 세게 안 해도 돼요. 논산인데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아이들부터 12월 달까지 연극부터 다양한 콘서트, 뮤지컬, 마술쇼까지 농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소연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해줘라. 청소년까지. 시장님 돈은요? 돈은 내가 예산을 만들게. 문화부를 가든 행안부를 가든 교부세를 더 받든 그것은 내 몫이니까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 그러니까 우리 공연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시민 위주의 우리 그 행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 보면 그래요. 좋은 장관님 모셔놓고 강당에다가 한 600석 되는데 강연하는데 200명밖에 안 왔어요. 400명은 어떻게 해요? 야, 빨리 시청에서 빨리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뒷자리에 앉으라고 해. 이렇게 해요. 제가 없앴습니다. 왜 없앴는 줄 아세요? 그것은 그 논산대학을 그냥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주민과 시민, 청소년들한테 그 수요자들한테 맞춤형 행정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이죠. 콘서트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자리는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역에 크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예술인을 갖다 놓고 콘서트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 농촌이라 하더라도 문화적인 수준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에 제가 이제 그래서 공연교육 팀장을 뽑아가지고 조수미, 이승철, 이문세,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와 이렇게 한 번씩 해야죠. 이은미, 어저께는 국가 스탠 왔다 갔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난해는 방탄소년단 불렀어요. 안 믿으시네? 뭐 거짓말? 자, 그렇게 해서 정말이에요. 뭐 그 이은결, 최현우 우리 아이들한테 뿡뿡이 세대별 계층별 해가지고 예산 한 1년에 한 10억 정도 돼요. 시민의 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50회 정도의 공연을 하는데요. 정말 그 조수미도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대전까지는 큰 도시 광역시도까지는 돈이 되니까 기획사가 오는데 그 전까지 뭐 소도시나 이런 농업도시 같은 경우는 안 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육과 문화 여건이 수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오는 거예요. 근데 조례 만들어서 논산 시민들한테는 80% 또 혜택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스탠 콘서트를 10,000원에 봐요. 12월 1일 날 대전에서 15만 원에 합니다.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은미 콘서트를 10,000원에 봐요. 그 대신에 선착순이죠. 온라인에 문화장터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는 이렇게 그 문화를 굉장히 이제 집중화되고 노는 모습도 탑이에요. 어제 국가스탠 오더니 논산 시민분들이 이렇게 잘 놀 줄 몰랐다고. 논산의 청소년 방탄소년단이 와가지고요. 야, 논산 청소년들이 저희는 그렇게 제가 민선 5기 때부터 지금 9년째 시장을 하고 있는데 9년 동안 함께 같이 놀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노는 시민으로 그 가수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딴따라 시장이라고 선거 때 늘 놀림 받습니다. 이거 컬투가 왔었어요. 여러분 뭐 너무 지루하니까 이렇게 잠시 영상으로 눈여겨보세요. 이게 우리 논산 시민공원이에요. 저기 공설운동장. 사이드 왔었어요. 우리 논산은 동고동락. 이게 논산의 우리 동고동락 공동체의 브랜드입니다. 애들 얼마나 좋아해요. 거장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조수미 씨가 와서 세계적 공연을 하면서 논산이 잘 놀다고 해서 30분 더 앵콜했어요. 제가 지금 많이 이거 편집해서 늘 하겠는데, 왜냐면은 이게 점심 드시고 와서 강의하는 시간이라 아무리 그 정치인이 재밌게 얘기해도 이런 눈조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래서 우리 이 콘서트를 이렇게 많이 문화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예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제 국가스탠드 와서 하현우 와가지고, 저희 너무 시민들이 잘 노니까 다음에 한번 초대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콘서트도 1년에 한 번은 꼭 논산의 중학교가 14개, 고등학교가 13개 학교인데 8,000명입니다. 논산 훈련소에 8,000명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지역에 큰 이것도 혜택이죠. 그래서 훈련소는 8,000명 장소 빌려주고 우리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버스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교과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우리는 공연기획팀장이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과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우리는 가수를 섭외해서 콘서트를 준비해주고 그래서 제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물어보세요. 요즘에 가수들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좀 알아요. 뭐 EXID, 옴무, 치타, 방탄, 뭐. 그런데 그렇게 문화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거 때 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정치하시고 앞으로 정치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지금 문화나 교육, 사람이 먼저이다. 사람 중심으로 모든 조직도 바꾸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정이나 군민이나 구민의 가치를 갖고 행정을 하면 되고 또 의정활동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갖고 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과 문화, 건강한 삶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에 좀 참고하시라고. 그런데 이 일을 하면 반드시 100% 정치를 하는데 100% 다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치분권 외치고 나왔잖아요. 우리 대표자들이 다 동의했잖아요. 어떤 구청장은 아유 시장님 뭐 그거 나가. 저기 그 국회의원들 보고 하라고야. 그럼 우리는 코치 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151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문화, 야 그래야 역시 황명선이야. 손에서 열심히 하네. 잘하네. 박수 쳐주지만 정치는 또 상대 경쟁자가 있어요. 저보고 황명선 시장은 이번 선거하는데 문자 폭탄 그리고 유세할 때 황명선 시장은 연예인들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300억 시민의 혈세 갖고 연예인들만 부릅니다. 이러면은 저들 지지했던 사람도 저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과장된 이야기지만 과장된 표현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비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신념껏 문화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한테 2010년도에 시장 딱 되고 나서 막 시작을 했어요. 다 새누리당 군수님들이에요. 충남의 다른 군 같은 경우는. 나 연배가 지긋해요. 황 시장, 뭐 공연을 그렇게 세게 해야 조수미도 부르고. 자네 말이요.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저기 이장들이 원하는 농로 포장, 이런 거, 하나씩 두 개씩 지금 마을 가서 선물 주듯이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은 주민들 쓰러져. 응?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당선 안 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황 시장 이 공연하면은 말이야 다음에 이 시민의 혈세 갖고 맨날 연예인들만 부른다고 반드시 그 얘기 나와. 상대가 있어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다음에 떨어져. 당신 나이도 젊은데 앞날이 척창한데 아이고 그거 그만하고 그거 부르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제 이제 생각과 신념과 가치를 얘기해도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신념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2018년도 300억의 시민의 혈세를 썼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세일즈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세일즈 시장으로. 제가 2010년도 시장 됐을 때 논산시 예산이 4천억 조금 넘었어요. 지금은 9천억 됐어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650억 똑같아요.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황명선 논산시장은 세일즈 시장이다.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있었고 많은 또 이 지인들이 정부나 국회나 뭐 다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예산의 길목을 잘 알죠. 오늘 혹시 여러분들 의원님도 계시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거 있으면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예산은 아무 때나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다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1, 2, 3월 달에 뭐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막 뭐 도움 청하면 되겠어요? 해가지고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1, 2, 3, 4, 5월 달에는 정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담당자 찾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국회 예산철이죠. 이때는요. 1억, 2억 갖고도 서로 국회의원들끼리 예산 투쟁합니다. 여기 새로운 거 못 넣습니다. 딱 질서가 있어요. 약간씩 증액을 하는 정도지. 국회의원들이 뭐 전지전능한 사람. 다 국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하고 싶을 때는
새로운 예산을 반영하고 싶을 때는 정부의 부처의 부서의 담당자부터 만나서 사무관 과장을 만나서 이해하고 설득해서 그 정부 안에다 만드는 게 최고예요. 응? 그죠? 다 시기가 있는데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세일즈를 통해서 전부 다 이 문화정책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도 하고. 자,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논산시가 지난해 지역고교 2학년생 전원에 대해 해외 연수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연수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했습니다. 백제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일본 간사이 연수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로 알려진 일본 나라연의 법융사. 고대 일본에 새겨진 백제문화의 대표적인 흔적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전리품으로 귀를 베어다 묻었다는 귀무덤 앞에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축성한 오사카성의 웅장함과 대비되는 아픈 역사와도 마주합니다. 해외 연수로 일본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논산 지역 중학교 3학년생들이 일본 오사카, 나라, 교토에서 현장 탐방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 학생들이 해외 연수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가정에서. 근데 우리 역사의식을 다시 한번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산시가 연수비의 3분의 1을 보태서 지난해 지역 고교 2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 상해 연수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연수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한 겁니다. 국가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올바른 역사, 정의로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갖고 있는 백제문화권에 대한 우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수 기간은 단순 관광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에서 보고 느낀 사안 경험을 정리하는 주제별 토론이 이어집니다. 섬세하면서도 담백하고 화려한 그런 특징들이 그대로 저한테 전해져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이렇게 이쪽 수학여행으로 온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발전된 문화를 먼저 접했고 그걸 일본에 전해준 것 같아서 백제의 후손으로서 정말 자긍심이 느껴지고. 논산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중국 상하이로 수학여행 좀 전에는 중학교고요, 일본이고요. 그냥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중국 상해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홍정표 기자가 학생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하늘 높이 오른 빌딩들과 아시아 개항축이 역사가 어우러진 상하이. 임시정부가 설립된 곳이자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논산의 2개 고등학교 2학년생 300여 명이 상하이를 찾았습니다. 수학 여행을 겸한 해외 연수에 나선 것입니다. 논산 지역 13개 고등학교 가운데 학생들 경기 일정으로 불참한 충남 최고 한 곳을 제외한 12개 학교 2학년 학생 1,500여 명이 순차적으로 3박 4일간의 해외 연수에 나섰습니다. 농촌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의 현장을 보여주고 국제적 식견도 넓혀주기 위해 논산시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더 큰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적인 여건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이에 따라 논산시가 학생 1명당 20만 원씩 경비의 3분의 1을 지원했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동문회와 학부모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대신 학생들은 연수 소감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여기 와서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하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뭔가 그림의 윤곽이 잡힌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수학 여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에도 해외 연수 활동으로 반영돼 대학 입시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논산시는 이번 해외 연수의 장단점을 검토해 1학년까지 해외 연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박수를 스스로 치는 거 보니까 자취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좋은 정책들은 서로 이렇게 나누고 연대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경쟁과 효율을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학습하고, 함께, 또 벤치마킹하고. 베껴 쓴다라는 단어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벤치마킹 하면은 또 괜찮잖아요?
좋은 정책들은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잘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고민하게 된 내용들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농촌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런 고민이었죠. 왜 이사 가야 되나? 지금 단순하게 제가 우리 글로벌 해외 연수 논산에서 중학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일본 백제문화권 탐방을 다 다녀온다. 한 명도 소외됨 없이 돈이 없는 소년 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이런 우리 학생들도 학교 총동문회,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대표자들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서 소외된 학생들이 한 명도 없도록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중국 상해, 독립운동했던 상해 임시정부와 경제의 수도라고 하는 이 중국 상해를 모든 학생들이 합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값진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농촌 지역에서 이 교육적인 여건을 부족한 것을 어떻게 더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법을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다마는 물고기가 사는 생태계, 그 넓은 바다를 이제는 정부가, 지도자가 그런 길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논산이 비록 농촌이고 조그마한 소도시지만 논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은 학교 프로그램으로 일본과 중국을 다 다녀옵니다. 우리 갔다 온 이 아이들은 이후에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든 사회인이 되든 간에 얼마나 견문과 식견이 넓어지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된 이 사례가 된 YTN이나 이렇게 방송이 돼서 많은 지방정부에서 옵니다. 논산시에서 어떻게 중학교 학생들 다 이렇게 가? 고등학교 학생들 다 보내? 중학교가 14개, 고등학교가 13개인데 최고는 경기 일정 때문에 못하고요. 고등학교 12개 학교, 중학교 14개 학교. 그래서 1년에 3,000명이 갑니다. 3,000명이 가는데 그러면은 이 고민은 처음에 제주도 수학여행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갑니다. 보통 제주도로. 40만 원대로.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나머지 비용을 한번 부담을 할 테니까 글로벌 해외 연수 대신에 역사 탐방 형태로 한번 기획해서 합시다. 단순한 수학여행이나 관광 목적 말고 이렇게 해서 학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댈게요 했더니 한 20여만 원, 지금 한 30만 원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다 대줘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되는 수학여행 비용은 되고 나머지 비용을 동기부여해서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쉬울 줄 알았어요. 교육장님은 오케이. 근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시장님, 왜 그 교육청에서 애들 다 저기 하는데 우리 시가 왜? 이 얘기를. 우리 공무원들 일 많아지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안 해본 일이었어요. 모든 시군구가 이런 사업들을 안 했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입니다. 교육부 산하에 각 시도 교육청이 있고 시군구 교육청이 있습니다. 다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도 도시와 농촌의 획일적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다 나름대로 특성을 고려해서 아이들한테 방과후 수업이나 아이돌 봄 수업이라든가 이렇게 다 그 배려와 형편들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다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특색 있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다 교육청 일이라고 보통 하죠. 제가 시장에서 보니까 옆집은 애들 교육 때문에 대전으로 이사 간다 가는데 제가 제 고향 논산에서 컸을 거 아닙니까?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는 줄 아세요? 가고 싶은 꿈. 서울에 언제 가보지? 이거였어요. 농촌에서. 저희 아버님이 과수원에 있었어요. 청량리에 이 복숭아를 따가지고 아버지가 가는데 기차 타고 가시는데 어머니랑 기차역에 갔다가 엄마 나 아버지 따라서 나 서울 갈게 해서 기차 타가지고 아버지 쫓아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서울에 가고 싶었어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제가
농촌에서 성장하면서 얼마나 그 여건들이 부족하겠어요. 그것을 직접 제가 느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장에 대해서 제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정책을 하는데 실무자들보다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다 챙겨야 된다. 직원들한테 과장한테 계장한 팀장한테 지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학교 선생님들의 저항이 굉장히 컸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돈을 이렇게 대주는데, 왜 논산시에서 왜 쓸데없이 지들이 왜 이런 걸까지 만들고 그래. 애들 사고 나면 지 책임질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중국 그리고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를 간 거예요. 가서 그분들을 설득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애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인천공항부터 나갈 때부터 이게 학습입니다. 그러고 우리 여행사에다가 프로그램 몇 개 좀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역사 탐방, 문화 탐방 형태로 하니까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 13개 중학교, 14개 중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 귀국하기 전까지 프로그램 여기서 확정하고 옵시다. 확정하고요. 중국 상해 프로그램 확정합시다. 임시정부, 홍콩공원, 윤봉길기념관 다 넣읍시다. 그래서 서로 논의해서 만든 거예요. 여행사에서 프로그램 만든 게 아니에요.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이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발을 못 빼는 거죠. 그죠? 이거 저기 유튜브로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정책을 어떤 형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는 학생을 통해서 주인공이잖아요. 주체가 학생이에요. 구성원이 학교 선생님, 교육청, 우리 논산시 지방정부, 그리고 소년소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돈이 없는 아이들도 절대 못 가면 안 되죠.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그 글로벌 해외 연수를 하면서 제 책상에 제가 늘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각 학교별로 학생 수, 못 가는 참가하지 않는 학생 수, 참가하지 않는 학생 수의 이유가 뭔지, 이게 핵심이에요. 돈 없어서 저 할머니 손에 키워줘가지고 돈 없어서 못 갑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요. 부모님이랑 오사카 갔다 와서 거기서 6개월 동안 살다 와서 그런 학생들은 예외로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돈 없어서 못 가는 학생 없도록 해야죠. 그래서 가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교육공동체, 학부모 대표,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총동문회, 선생님, 교육청, 지방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논산시가 지금까지 지속가능하게 특목고처럼 한 학교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중학교, 모든 고등학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교에서 벤치마킹 오는데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얼마 들어가요? 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가지고 1년에 3,000명이니까 뭐 20만 원이면 6억이고 30만 원이면 9억이잖아요. 그 돈이면 해요. 길 저기 한 1km 포장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에 있느냐죠. 그런데 이 혜택을 받는 3,000명의 학생들은 나이가 1살, 2살씩 저기 이렇게 성장할수록 그 과거에 일본 가서 보아왔던 중국 상해 가서 독립운동했던 임시정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왜소하지? 왜 관리를 못하고 있지? 이게 우리나라 것이 아니어서 그런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조국에 대한. 얼마나 큰 학습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오은젠 벤치마킹 하러 오은젠 많은 분들은 돈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만 알려줘야 그냥 우리가 1인당 20만 원, 25만 원 하면은 뭐 6억, 7억, 한 9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학교 프로그램 만들고 이 교육 거버넌스에 이 사람들 해서 간담회하고 뭐 이런 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이 정책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핵심들을 빠뜨리고 그냥 돈만 생각하니까 이 정책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번 이후에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50명 뽑아가지고 해외 보내는 걸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정책, 교육과 문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000명이 논산훈련소에서 어마어마하죠? 누구의 치타죠? 우리 여러분들 문화생활 잘 안합니까? 누구예요? EXID? 방탄소년단이죠. 이 친구는 래퍼예요, 래퍼. 세븐틴입니다. 하, 20분 남았다고 지금 돌아서 잘랐습니다. 자, 우리는 주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주인인 그런 행정 목표를 두고 하는데 그 답을 마을에서 저희들은 찾습니다. 마을은 누가 있냐면 우리 주민들이 모여 계시는 장소이죠. 그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마을을 가도 마을에 마을회관이 꼭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어려운 일도 함께 서로 나누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함께 나누는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따뜻한 공동체, 바로 동고동락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지역은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동고동락 공동체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는 주민들이 정부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제는 마을로 가서 주민들이 모여있는 마을로 가서 행정이 그 플랫폼과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자. 자, 여기에는 생활과 건강과 문화, 학습, 돌봄 공동체 이렇게 크게 5개로 나눠집니다. 우리 논산에서는 한글대학이 마을회관에 한글대학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3,000분 넘는 분이 글을 배우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고 계십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충남 논산시가 100세 행복과를 신설해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동고동락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으로 모입니다. 논산시가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이 영상 우리 논산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흘러간 세월에 어느새 주름은 깊어지고 눈도 손도 서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모른다는 건 단지 불편한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홀로 떨어진 외로움입니다. 의무교육 시대지만 농촌의 문맹률은 40%를 넘습니다. 그런 어르신들 가슴에는 배우지 못한 서름이 한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참 힘들게 컸어요. 그랬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책가방 가지고 학교 갔다 오는 것 봐도 울고 가는 것 90세 봐도 되시는 울고 우리 강연고 하고 싶어. 할머니. 책가방 들고 나가는 사람이지만 뭐라도 싸서 들고 나가고 싶어.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었어. 그래도 없어서 못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으니 어떡해.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 마음을 지금
누군가 바라봐 주었습니다. 선생님께 격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름진 손으로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글씨. 힘을 꼭 쥔 연필 끝에서 글자꽃이 피어납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이 어느새 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302개 마을에서 3,100분 정도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가나다라부터 기영님부터 여기 보시면 양옥순 홍강안의 이 할머니 아주 글이 유튜브에 떠서 평생 글 몰라도 잘 살았다. 그런데 2장에 공부하라니 씨발. 주민들의 논의를 통해서 자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게 2016년 12월에 논산시의 100세 네. 그 양옥순 어머니는 유튜브에도 굉장히 떠가지고 유명한 어머니로 이렇게 스웩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예. 아 정말이에요. 양옥순 어머니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유튜브에. 예, 여기 이제 가기 전에. 그래서 마을이 답이다. 주민들이 모여 계신 공간에 예, 이 마을이 학교가 되고 평생학습의 센터가 되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가서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마을에 갑니다. 가셔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과 증진센터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농촌 마을이어서 평생 80 전후되신 어르신들의 고령화돼가지고 우리가 아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못 나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실 콘서트를 준비해서 1년에 2번씩 마을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돈 많이 안 드립니다. 여기는 아코디언, 그러니까 옛날 아코디언 있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그러니까 마술, 그냥 미니 그냥 무슨 무대 만들지 않고 그냥 마을에 가서 합니다. 돈 많이 안 드려요. 그러고 해악극 정도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로 내외를 하는데요. 그날은 이장님이 마을 방송을 합니다. 동네 분들 오늘 논밭에서 일하시는 거 멈추시고 오후 2시에 논산시에서 마을로 마실 콘서트 보낸다고 다들 일 그만두시고 중간 그만두시고 마을로 마실 콘서트 보러 마시러 오세요 이렇게 방송합니다. 근데 다들 오셔요. 오셔서 같이 함께 즐기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이 주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위는 이제 조직구구표를 바꾸면서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전국에서 우리 논산에 왜 한글 대학이 제일 많고 3,100분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다 똑같아요. 한글 성인문예 교실이 어느 시군구나 한 곳 두 곳은 다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논산만 이렇게 302곳에서 한글대학 3,000명 넘는 어르신들이 논산만 어르신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죠. 핵심은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마을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을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기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정책적 완성을 위해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답은 마을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마을에 찾아가니까 무릎 아프신 어르신들도 논산 시내에 나오지 않아도 마을에서 글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도 마을까지 찾아오니까 모든 주민들이 함께 나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홀몸 어르신들, 이거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홀몸 어르신들 공동생활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해서 시범적 사업으로 원룸 형태로 짓는데
저는 잘 동의 안 합니다. 그것은 시범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척 이렇게 낼 수 있는데 그 고민 속에서 정말 우리 논산에 515개에 있는 마을회관을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시스템, 어느 시군구나 다 마을회관이 그렇게 대동소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2010년도부터 그렇게 기획을 했어요. 마을회관에 공기청정기까지 있습니다. 식사도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에어컨, 온풍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은 주민들의 민도가 틀려집니다. 얼굴 표정이 틀려요. 정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홀몸 어르신도 우리 논산에 지금 한 100개 마을에서 한 700분의 어르신들이 외로운 분들이 함께 저녁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에 주무시고 같이 혼자 계시니까 외롭잖아요. 같이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집으로 다시 퇴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텃밭일도 이제 보고 해야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을에서 찾아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원룸을 어디에다가 읍면동 소재지에다가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누가 거기 나와서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답이에요. 여러분들도 현재 의원님을 하고 계시거나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우리 논산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첫 번째 떠오르는 거. 훈련소. 남자친구 갈 때 왔었어요? 과거예요. 과거에. 남자친구 바뀌었군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눈물 흘렸습니까? 논산하면은 훈련소죠.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남자친구 갈 때 눈물 나죠? 그러니까 도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막 콘서트 하다가 막 감동해가지고 눈물 나면, 어우, 좋은 도시다. 저희 가면 또 콘서트 볼 수 있어. 이거지만, 아유, 사랑하는 아들 빠빠이 하면서 보내고, 사랑하는 애인 보내는데, 그리고 거기서 5주 동안 고생하면서 포복하고, 야간 행군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줌도 안 늘게요. 이 강한 브랜드, 이러잖아요. 그죠? 논산의 브랜드. 우리 역발상을, 대한민국에서 논산의 훈련소라는 브랜드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가장 브랜드 가운데서 탑일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브랜드를 제가 시장되고 버리고 싶었어요. 우리 논산은 왜, 만날 때마다 그냥 훈련소. 훈련소 맞죠. 야, 이게 버릴 게 아니라 그만큼 인지도는 높은데,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뭘까? 훈련소인데, 이별의 도시가 아니라 5주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이어지는 도시로 만들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5주하고 2, 3일 대기해요. 훈련병들이. 그래서 면회제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5주 동안 부모와 그 아들과 떨어져 있었는데 아들은 부모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군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부모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국가가. 결국은 국방력 강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국회와 국회 국방위원회를 떠다니면서, 국방부를 떠다니면서 몇 번 뛰어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2011년도에 11월 17일 날 면회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료식 끝나고 안에서만 했는데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랑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화관도 가고 공원도 가고 이렇게 하고 저녁 5시에 지금 6시예요. 이렇게 다시 귀대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 전까지는 우리 논산에 커피숍이 없었어요. 다 다방만 있었어요. 다방. 2011년도 전까지. 정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에 스타벅스 커피숍까지 생겼어요. 특별시에 있다라고 하는 70개에서 80개 정도의 커피숍. 프랜차이즈점이 한 200개. 펜션이나 기타 숙박업소가 한 300개. 그래서 법인체가 한 600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3,000분이 돼요. 그러니까 역발상을 통해서 이 브랜드를
버리지 않고 훈련소를 통해서 뭔가 지역의 발전 전략으로 만드는 거죠. 역발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관광과 문화나 아니면 역사나 기타 다양한 자원이 있을 텐데 그것이 지역에 힘든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역발상을 통해서 한번 틀을 한번 다시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역의 발전 전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아이고, 또 듣네요. 예. 예. 박수를 쳐주시려면 좀 화끈하게 쳐주시든가. 맞나? 자, 두 번째, 요즘에, 이거 뭐 세일즈 해야 된다. 제가 세일즈 하러 러시아 간 건데요. 이것은 지나갈게요. 제가 춤도 조금 춥니다. 딸기를 비롯해 논산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이 러시아 수출 딸기를 팔라고 러시아를 갔어요. 대만도 가고. 우리 논산이 대한민국의 딸기의 본고장입니다. 현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어디든지 세일즈하러 가야죠. 어때요? 좀 쳐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한 저분들은 농협 조합장들입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이 이걸 했더니 안희정 지사가 그 당시에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였는데 지사님이 다음날 전화 왔어요. 황 시장, 방송 보니까 춤추는데 말춤 영옹성이요.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 해외에 이제 판로 확보 때문에 이제 가게 된 건데 우리 이 지방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 의원 우리도 뭐가 돼야 되냐? 세일즈 해야 된다. 자, 논산적으로 오줌도 않는다고 했죠. 아까 역발상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그 김은숙 작가의 미스터 션샤인 보셨나요? 안 봤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 반응이 대답이 굉장히 학습 능력이 떨어지나? 여러분 미스터 션샤인 봤어요? 예. 어디 좀 감동스럽게 봤습니까? 민주연구원 주제로 국회에서 제가 드라마 방송에 나왔던 드라마를 갖고 국회에서 세미나하는구나 처음 봤어요. 그런데 파격이었어요.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문화에 대한 코드도 문화가 주는 이 미스터 션샤인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김민석 연구원장님께서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다시 봤어요. 우리 원장님을. 문화에 대해서 떴던 이 드라마를 갖고 다양한 소재를 갖고 분석해서 평론가까지 모셔가지고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공부하도록 학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아무튼 미스터 션샤인이 떠가지고 논산에 지금 하루에 7,000명에서 10,000명씩 옵니다. 훈련소라는 이 브랜드를 버리지 말고 대한민국 한류 스타들도 비도 이승기도 많은 스타들도 훈련받으러 훈련소에 갑니다. 이승기가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는데요. 일본의 중국의 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응? 전 세계적으로 이 병영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그곳에서 논산이 병영의 도시잖아요. 버리지 말고 대신에 오줌도 안 넣을게요. 이렇게 빡세게 하면 안 되죠. 가족들하고 재밌게 서바이벌 게임, VR 가상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나는 거리로 만들었어요. 이게 밀리터리 파크 앤드 선샤인 랜드였어요. 그래서 논산 가면 오줌도 안 넣을 게가 아니라 이제 신난다, 즐겁다, 가자, 논산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로 유명한 병영 문화의 중심지 YTN에서 논산에 국내 최고의 병영 체험 시설이 조성됐습니다. 논산시는 이를 잠재적인 관광 수요와 결합해 한류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길거리 주막과 이발소, 술에 취한 거지와 다방 아가씨. 1950, 60년대 서울 옛 시가지가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육군훈련소를 비롯해 국방대학교 등 우리나라 병영문화 중심지 충남 논산에 들어선 스튜디오입니다. 논산시가 조성한 병영체험시설 션샤인랜드의 일부로 군대 역사문화의 모습을 간직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장소는 물론 시가지 전투체험도 가능한 다목적용입니다. 이곳에 오면 1950년대 길거리 풍경을 그대로 만날 수 있어 정겨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막집이나 아니면 이발소 등등 여러 가지가 참 생각을 오는 이들한테 많이 추억거리가 좀 장소 제공을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2,000여 제곱미터 터에 100억 원을 들여 3년 만에 완공한 선샤인랜드는 한국 문화와 접목한 병영 테마파크로 꾸며졌습니다. 군사 병영 문화를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바꾼 시가지 전투 체험장과 VR 체험관, 스크린 사격장, 실내 사격장, 다목적 경기장, 서바이벌 체험장 등을 갖췄습니다. 스릴과 박진감, 짜릿함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병영 체험장은 연간 130만 명의 관광객과 훈련소 면회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3관입니다. 아까는 1관, 2관이었고요. 이번에는 미스터 션샤인이 만들어진 촬영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눈에 익은 데가 있을 거예요. 전차 봤죠? 여기 글로리아 호텔을 보입니다. 글로리아 호텔은 폭파했다가 다시 재건했어요. 너무 리얼하고요. 드라마의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선샤인 스튜디오 놀러오세요. 어때? 논산 이제 오줌도 안 논다고 그거 아니죠? 예. 지금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예. 논산에 하면 또 둘레가 24km나 되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탑정호수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관광단지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역에 그 장사하는 분들은 왜 안 풀어주냐 하는데 난개발되지 않도록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데요. 내년에는 동양 최대의 무리를 걷는 브리지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을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기를. 처음 만난 논산. 바람에 흩날리며 나를 반기는 호수. 안녕. 3355 찾아온 반가운 이웃들과 인사를 건넵니다. 백제의 광야였던 이 드넓은 호수를 내려다보는 위대한 영웅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맛보는 매콤한 별미, 우연히 찾아간 카페, 달콤한 선물에 폭풍 감동, 계백장군의 마지막 벌판으로 용감한 이들에게는 바람의 언덕으로, 어부들에게는 삶의 터전으로 드넓은 호수는 그렇게 변함없이 반짝입니다. 기분 좋은 기분 전환. 처음 만난 논산. 어때? 괜찮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현재 정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정치 또 자치분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동안 제가 지금 이제, 삼선 시장으로서, 당의 요청을 받고, 제가 논산에 내려가고,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제 생각과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국가나 정부는 이제 통치의 시대가 아닙니다. 국민과 지역 주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국민과 주민을 지시하거나 규제하거나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시민과 국민, 주민들을 행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고 그걸 실천하는 게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시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용국가 말씀을 합니다. 특히 중앙과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기초지방정부로 국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중앙에서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를 통해서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행정체계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분권이죠. 제가 시장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한테 마을이 답이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토론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모든 마을에서 만들 수 있도록 했고 과거에는 이 통장님이나 마을의 한두 분의 지도자에 의해서 모든 마을들이 이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마을의 리더로부터 지시 대상이었죠. 진정한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대, 이게 바로 자치분권 시대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서로 마을 일을 갖고 토론할 수 있는 구조. 우리 논산에는 20명 내외로 마을 자체를 구성합니다. 한두 분이 독단적으로 마을 일을 결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을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489개 마을에서 현재 475개 마을이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마을의 홀몸 어르신들도 어떻게 누가 돌볼 것인가, 마을의 회관은 누가 관리할 것인가, 마을 입구의 화단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최소한 마을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참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큰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시에다가 주민 참여로 요청을 합니다. 시장의 권한, 군수의 권한, 도지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마을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제안한 공적인 사업들은 시장과 도지사의 예산 편성의 권한이 아니라 주민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죠. 이게 분권의 시대입니다. 우리 논산은 지금 마을에서 정부에서 지금 분권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국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나서면서 자치분권 대변인으로 나섰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나선 게 아니라 분권 국가, 자치분권 국가가 되면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이 나아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가 시장으로서 주민들한테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시장님, 아침에 여기 우리 아이들 통학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없어서 애들 차 오는 거 눈치 보면서 막 달려가고 그럽니다. 차 피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 횡단보도 좀 설치해 주세요. 당연히 부모님은 시장한테 요구할 수 있죠. 의원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지역에 내가 뽑은 시장과 의원이 있는데 우리들이 답답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받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 소관이냐면 경찰청, 경찰서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경찰서의 교통 흐름에 대한 자문은 받을 수 있겠지만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주민 대표가 우리 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와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도록 설치 권한이 있어야 되죠.
경찰청에서 갖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래서 이래서 우리가 분권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지역에 사례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논산시 벌곡면이 있습니다. 대둔산이 있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청정 지역이에요. 제가 시장 되기 전에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적출물, 환자들 피 묻고 뭐 이렇게 적축물을 태우는 그런 소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가 5톤인데요. 5톤을 태우는데 주민들은 냄새나고 악취난다고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이게 30톤으로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시장이 악취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허가가 환경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하자라는 겁니다. 분권은 우리 주민들의 환경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민주연구원, 우리 이 자치분권 대학에 오신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우리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금 초과했어요. 혹시 궁금하신 거? 네, 많이 초과가 돼서요. 네, 다음 강연 준비 때문에, 네네네. 질의응답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네네. 강연, 우리 김수영 청장님이십니까? 예. 어우, 정말 잘하시는 청장님이세요. 아, 그럴까요? 네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페이스북 메신저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이용해 주세요. 예. 네, 사례 중심의 정말 재밌는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